말 잘하는 게 참 소중하다 하는 얘기인데 너무 말을 잘해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말만 번지르하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무조건 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정선된 얘기를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부에 있을 이현종 박사도 따끈따끈하게 어제 오늘 졸업시켰을 거라 아마 이번에 동국대학교에서 정책 박사 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방송국 불교방송국의 아나운서 부장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는 체육까지 한 거지.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지금 스피치나 이런 걸 하니까 이따가 스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건 좀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뭐 발성법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스피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될 거. 자, 그럼 저는 뭐를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스피치가 필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스피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함으로써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죠? 머릿속엔 다 있어요. 정리가 안 돼. 말하려면 지가 꼬여 그냥 앞뒤가. 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설득될 수 없죠.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부자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길러보시는 분 많잖아요.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엄마 답답합니다. 아빠 답답하고 욕도 나와요. 그런데 아이 생각에는 엄마가 뭔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걔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높이를 맞추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포스터를 본 게 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벌써 35년 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관념에 대한 거를 포스터에다 그린 거나 똑같아요. 커다란 포스터에 말이죠. 폴리스맨이 요만한 어린아이가 폴리스맨한테 뭘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그 녀석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아이하고 눈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포스터로 만들었더라고. 근데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제분들하고 대화할 때 걔네들 조그만 아이들하고도 눈을 많이 높이를 맞추도록 애를 쓰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맞춥니다. 그 얘기는 주파수가 맞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방송을 지금 오랫동안 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김혜옥 씨랑 신계행 씨 가을사랑 부른 여자 노래 잘하더라고. 못생겼어 근데 이게 아주 난 아주 너무 못생겼어. 나중에 한번 인터넷 보세요. 신계행. 내가 방송 중에 그랬다. 생긴 거랑 목소리가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못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그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주파수를 빨리 맞춰야 됩니다. 오늘 나 신계행씨 처음 봤거든요. 김혜옥 씨는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같이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방송이 엉망이 돼. 안 그래요? 전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근데 주파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할 때 방송 주파수가 106.1 FM입니다. KBS 2라디오 8년 했죠? 근데 그 주파수에 106.2를 틀어도 찌릿거려요. 스피치는요, 말을 유별나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의 튜닝을 딱 하는 상태에 모든 연설은 끝난다고 봅니다. 역대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현란하게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구를 상대방 가슴에 빡 박는 거를 지금까지 후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으로 우리한테 물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괜히 스피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또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의를 잘했지? 이렇게. 옛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잘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뭐 다들 잘한다고도 그렇게 좋아들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아도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가는 데마다 다 좋다 그러고 시골에 가서 500~600명의 어르신네들이 계셔도 난 웃기고 나오니까 저 사람이 개그맨이냐 경제 전문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 헷갈린다. 이렇게. 그래서 내 뒤에 강의하는 놈이 꼭 죽어요. 강의하는 놈이 병신되는 게. 그래서 나를 첫 번째 강의를 세우면 안 돼요. 근데 모르고 나를 첫 번째 강의에 세우면 그날 강의 다 조지는 거예요. 그 다음 강의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용필이나 이런 건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야. 조용필이가 그냥 빵 때린 다음에 채윤이가 나와서 노래하면 다 망하잖아, 채윤아. 그지? 채윤이는 저기 있는 꼬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용필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네들까지 여성분들만 계신데 남성분들만 계신 데를 주파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는 걸 그냥 얘기합니다. 주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아는 걸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맞을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섞여서 오늘처럼. 그죠? 예를 들면은 어느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럼 되게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 아니에요. 차라리 시골에 어르신네들을 모여 있으니 300명 있으니 와달라. 그럼 거의 비슷한 분들이라고. 주파수 맞추기가 쉽죠. 근데 버라이티가 많은 데 가면 주파수를 고루 만지면서 이걸 쭉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강의안이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강의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할 거야, 아마. 그래서 강의안을 꼭 달래요. 강의 제목만 줘요. 강의안을 주십시오. 이렇게들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없니? 예.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강의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2번 불러보는 사람은 다시 물어보지 않는데 첫 번째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안을 달라고 자꾸만 그래요. 내 강의를 들은다면 저 사람이 왜 강의안이 없느나 뭐 오늘도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10분이지만 이걸 끌고 가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은 강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 보고 다 그거 봐요.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남의 다리 벅벅 긁는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 이해되십니까? 그럼 속으로 까고 앉아있네.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너나 이해했느냐 인마 자식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밑에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분들하고 또는 둘러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 그건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라고. 근데 자기 얘기가 상대방에게 깊숙이 스며들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치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청중이 말하는 사람하고 튜닝을 소위 말해서 주파수를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게끔 본인 나름대로 행동하고 사고하느냐 그리고 말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 박사님은 항상 어디 가면 떨질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좀 아까 유나의 양도 여기 오늘 처음이라 당연히 떨려요. 당연히 떨리지. 안 떨리면 저 녀석이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영곤이 넌 처음에 안 떨려. 저도 떨었지. 왜 떠는 줄 아세요? 왜 떠는가? 앞에 쓴 사람이 왜 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앉아있을까봐 겁이 나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걸 누가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럴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앉아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고수가 나발이고 지가 준비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기가 두려워요. 이렇게. 그죠? 처음에 요런 데는 귀여운 가족 같잖아요. 제가 제일 많은 데는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모인 데도 강연을 한번 해봤어요.
안 보이죠, 뭐. 거기다 스포트라이트 콱 붙이고, 2만 명, 15,000명,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장충체육관 이런 데서 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면 이거는 굉장한 고도의 나름대로의 실력과 자신감과 끌어당기는 견인력이 있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하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 대면 다 할 분인데 매경춘추에 오랫동안 주필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큰 한 네트워크 회사에서 아메이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이제 아메이에서 강의를 해달라는데 10,000명이 있는데 가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바깥에 틈이 없거든, 그 강의 아메이에. 교수님 잘 가능하시겠어요? 1시간 20분 동안. 그래서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거 아닌데요. 지난번에 누구 얘기를 하는데 3시간 20분을 얘기하겠다 그러고 딱 20분 한 다음에 그냥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런데 다시는 부르지 말고. 맨날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청중을 압도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떠는 거는 아까도 우리 윤아의 양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아시죠? 그럴 때 이 사람과 청중들이 빨리 호흡을 맞춰줄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이 빨리 회복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우군이 있어서 박수를 쳐준다든가 조금 환호를 해준다든가 아이고 예 이렇게만 해주면 이 사람이 압되기 시작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느 청중하고 같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자기 우군을 좀 몇 명 박아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악수라도 몇 사람하고 하고 들어가면 눈을 훨씬 마주치는 게 쉽습니다. 눈이 누구한테 이렇게 마주치기 시작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빨리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 앞에 이렇게 막상 쓰시면요. 나중에 연습을 하시든 이제 뭐 100명, 200명 있는 자리에 이렇게 쓰시더라도요. 또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요. 안 보입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우리처럼 오래되고 고수가 되면 이제 다 눈을 맞히거든요. 아무리 500명이 있더라도 저 뒷사람까지 이렇게 대강 다르게. 얼굴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제 서치라이트가 막 하죠. 그럼 그쪽에서 멀리 앉아있는 데서도 반응이 옵니다. 내 눈을 마주친 게 이렇게 옵니다. 이게 서로 교감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강의가 돼요. 아셨어요? 근데 그거는 연습에 의한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는 거지 어느 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실력을 어떻게 높이는 게 좋으냐.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우선 목소리를 튀어야 돼요. 저도 어떤 때 피곤해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요. 똑같은 얘기도 자꾸만 버벅거리고 안 됩니다. 근데 목소리의 컨디션이 좋고 마이크가 좋으면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데 마이크 덕 봐요 안 봐요? 보죠? 그죠? 이거 마이크 안 되는데 소리 지르는데 그냥 때려 부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거. 이상하게 뭐 하울링만 나오고 지랄이에요, 이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데서는 스피치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서 오디오를 딱 점검해야 돼요. 이걸 쓸 거냐, 안 쓸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봐서 이게 오히려 스피치 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딱 오디오를 놓는 게 나아요. 생음악으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기타를 치는데도 기타 소리가 쉽게 나가서 이상하게 나가서 말이야 하울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를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득음을 하셔야 돼요. 득음. 옛날 창하시는 분들이 득도 하는 것처럼 득음한다 그러잖아. 자기 음을 갖는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 제자분들 중에서도 타고나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이에요. 복입니다. 내 목소리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우리 이현종 박사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틀림없이 개선됩니다. 저보러 목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편에 들어가는지도 꼭 물어봅니다. 저도 목소리를 많이 틔인 편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많이 해야 되는 게 노래를 많이 하면 좋아. 그것도 하이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노래를 하루에 아침에 서너 곡씩 산에 갔다 오면서 부르고 목소리를 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 발음을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정확히 해야만 상대방들이 훨씬 알아듣고 리스판스, 반응이 빨리 와. 혼자 우물우물하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바깥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연습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딱 성대가 굳어있는 게 한꺼번에 풀리지 않아요. 근데 딱 득음이 되니까 제 목소리 지금 톤이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굉장히 피곤할 때는 이게 이 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갖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빨리 그 득음을 하지 않으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발음과 그 다음에 목소리를 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스피처가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든지 또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든지 대화를 직장이 됐든 사회에서 하든지 상대방이 딱 목소리 나오는 거 받고 상대방이 제압되는 게 거의 70% 이상입니다. 목소리를 딱 나오는데 목소리가 탁 걸려.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툭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개선하시도록 혹시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2000년도니까 14년 전에 KBS 라디오를 시작하러 갔어요. 그때 술, 담배 다 했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아침 방송 앞에 계신 분이 배한성 선배. 아침에 6시부터 7시, 난 7시부터 9시.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제가 그 사람이 성우 중에 대한 게 탑 클래스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관리를 잘 하십니까, 선배님? 저 이제 방송업계에 입문한 건데 그때 제가 45살 때니까 앞으로 이걸 계속 잘하려면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얘기, 저 방송을 쭉 듣더니 기본 톤은 좋대. 근데 나보고 담배 피느냐고 그러더라고. 성과 민감해요. 핍니다.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이 박사님 방송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면 담배를 끊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요. 술은요? 그랬더니 술은 좋아하시면 좀 드시는데 뚝 끊을 필요는 없는데 더 나쁜 건 담배입니다. 목소리에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끊었잖아요. 아니, 방송을 계속 할 거라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너무 좋다.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담배다. 그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 어려워. 그죠? 그게 다 담배나 이런 거 필 땐 자기 인생을 도와주라고 하는 조연자인데, 그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 끊었어요. 그 다음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크게 3곡만 부르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부른 게 그거 아니에요. 아름다우니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물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야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뭐 이런 노래. 지금 요새 좀 글 불러서 요 내가 좋아하는 뭐 맨날 고래사냥 있잖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이런 거.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하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산에 가면서 오면서 한 30분 이상을 소리를 지르면서 맨날 했어.
그리고 내려오면 연필을 딱 입에다 물고 A4 용지 한 장씩만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A4 용지를 한 장만, 한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세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명해진다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밑에 사람이나 자제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얘기했어. 근데 많은 사람이 30% 이상 못 알아들어. 못 지나가는데. 클리어해야 돼. 깨끗하게.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이 얘기하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뱉어놓는데 상대방이 별로 설득이 안 돼. 스피치나 대화는 상대방이 설득을 하게 만드는 작업 아닌가 봐요. 근데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됐어. 그럼 내가 스피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눈을 딱 쳐다보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금 나하고의 코드가 맞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튜닝해서 다시 다음번 튜닝을 해서 주파수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기 얘기만 나하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친구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제가 아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한참 방송을 할 때 TV에서 토론에 나오라고 그래서 KBS TV야, 1TV. 그 국장이 사회를 보는데 토론의 대화자로 내가 나갔고 다른 게스트가 둘이 더 있어서 3명, 사회자까지 4명입니다. 난 TV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토론장에 들어간 거야.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TV 스튜디오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나 물 한 잔만 줘. 가보시면 알지만 말이죠. 전체적으로 준비 그러면 그냥 불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그냥 6, 7대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찍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제법 책을 잘 쓴다는 사람을 방송에서 불러다 놓으면요. 나중에 지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가. 뭐라고 쭝을 대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걸 편집을 안 하냐고 아주 주원합니다. 왜냐면요,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확 긴장. 근데 카메라가 4-5대가 있어. 그것도 공중에 확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아까 김혜옥 씨하고 신계영 씨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2시간 녹음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거길 딱 스튜디오를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건방지게 국장이면 높은 거예요. 방송에. 치 스크립트 원고만 티 보면서 예 그러세요? 예. 이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야. 들어간 사람이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주 부담스러워져. 그렇죠? 무시한 거지. 그리고 자기 보고 말이야. 이 사람이 거기 몸에 배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해요. 지금 잘렸어. 일찌감치 잘렸어. 잘려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방송을 딱 시작을 했는데 나한테 마이크가 오는가 내 논리종이 나게 뭐 지금 얘기를 잘하니까 끝나고 나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제가요 방송을 지금까지 하면서 철칙이 있다고 아까 김혜옥 씨한테 얘기해서 김혜옥 씨 오늘 사회자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게스트가 들어오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단 10초 20초라도 그 사람을 아이스 브레이킹 해줘야 돼요. 오셨어요? 아이고 먼 길 참 많이 막히셨죠. 방송이 뭐라고 연병을 여기까지 그냥 아침에 편히하세요. 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온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오니까 실수를 덜 해요. 방송은 어려운 겁니다. 엔진하면요 다시 하고요. 이제라고 한 있으면 엔진을 내라는 거나 똑같아요. 엔진은 no good 이런 뜻이야. no good. 나쁘다. 다시 하자 이런 뜻이야. 엔진 이런 게. 제가 철칙을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게스트를 들어오는 방송을 8년을 했잖아. 매일 아침마다 게스트가 바뀌어요. 어떤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다 연결이 돼 있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들어와. 광고 딱 20초 나가는 동안에 그 사람 아이스 브레이킹 해줘. 40초나. 잘 오셨어요?
아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아침에 일찍 오시라고 그랬죠? 응? 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턱턱 막을 테니까. 이러면 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걸 말해, 이게 딱 2분인데 말이죠. 이지라라고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방송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이번에도 여유만만 월요일날 제 녹화된 거 나갔더니 사방에서 문자 오더라고. 이번 월요일날 나갔었거든요. 9시 40분이라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여유만만한. 여유만만한 여자들만 보는 시간. 여기 뽀빠이 이상용 그리고 한무 그 양반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저 누구야 저 박수림 개그워먼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제 돈 잘못 쓰는 얘기 내가 짚어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뭐 이러고. 야 선수들이니까 원고들을 다 안 봐요. 어? 제 아들놈이 따라갔었거든요. 뭐 참으로 이제 제 아버지 방송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따라다니면서 봐라 구경을 하고 너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도 항상 내가 방송할 때 다 데리고 다니면서 뒷자리에 앉혀놓고 그랬었거든요. 연습시켰느냐고. 뭐 선수들이니까 나와서 뭐 딴짓하고 있다가 카메라 켜! 들어가면 전부 이래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이야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마이크 그냥 전혀 원고에 없는데 쑥 들어오고 말이에요. 진짜 선수들이라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튜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라 가능합니다. 그 원고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냥 같이 놀다 오는 거야. 그 대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만 콱 찍으면 되니까. 그죠? 그게 다 스피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스피치라는 건 뭐예요? 상대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재밌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내 뜻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과정 아닌가 봐요. 뭐라고 무슨 스피치 학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든지 그게 정답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갖춰야 되는가 아까도 돌아가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목소리 컨트롤 하시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는 상당히 어디 가나 중요한 거니까 어피어런스, 외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몸으로다 느끼는 커뮤니케이션이 60% 이상이니까 상대방이 옷차림, 매무새, 눈빛, 헤어스타일 이런 거 딱 보고 상대방을 딱 결정해요.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좋은 놈, 아닌 놈. 딱 무섭죠. 개도 들어오는 사람 보고 갈라서 더 짖는 놈 있잖아요. 도둑놈같이 생긴 놈 그래요. 개도 알아요. 어린아이들 안으려고 그러면 까르르 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울어? 뭐 이지랄해. 속으로 너 니가 무서워서 울어 지금 제가. 어느 사람이 안으면 포근하게 애들이 잘 자잖아요. 어쨌든 어피어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우리 성공역량 제고과정 8단계 중에도 이미지 관리 굉장히 관리하잖아요. 있는 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조금 가꿔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자기가 바꿔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공한단 말이에요. 성공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세미나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내뱉고 그냥 소리 지르다가 그냥 잠들는 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많이 상식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변화된 습관화 이런 걸 갖고 성공의 길로 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피어런스, 외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딱 강연장에 섰어요. 외모를 딱 보는 순간 청중들은 1, 2분 안에 그 사람에게 좀 더 시선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돼요. 깨끗이. 맞죠? 근데 외모하고 동시에 터져나오는 게 강사는 뭐야? 목소리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가 합치면 90%예요. 컨텐츠는 10%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내 강의안이 좋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아까 우리 김주희 씨의 후희 씨 오늘 처음 오셨죠? 우희 씨.
처음 온 사람 많아요.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서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시니까 지금 그러잖아. 서로 다 그냥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다 내 제자들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우시하고 나하고 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봤는데 인상이 좋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만났는데 아까 2층에서 같이 올라오셨잖아요. 딱 봤을 때 속으로 난 이미 스캐닝을 끝냅니다. 여러분 안 끝내시나요? 끝냅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스캐닝해요.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스캐닝을 더 많이 하지. 내가 아까 오전 다른 강의장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TVN인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CCTV 붙여놨는데 말이에요. 여자가 타고 남자가 다음에 타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8명은 남자 뒤로 갑니다. 여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서. 그 다음이 중에 스캐닝이라고. 앞에 있는 여자는 절대로 뒤로 혹시 남자 뒤로 가더라도 스캐닝 안 하더라고. 신기해요. 신기해요. 정말에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스캐닝을 합니다.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어떤 형태로든지 톡 하고 상대방을 퍼셉션이라고 그러는 인식하거든요. 카메라에 셔터 탁 누를 때 그거 있잖아.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청중을 사로잡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한테도 강의할 때는 반드시 정갈하게 있고 진짜 목욕 제기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 상대방이 아니까 느껴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 노력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파트너를 데리고 있는 분들한테도 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야.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굉장히들 많이 하잖아요. 일단 이현정 박사가 그런 쪽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줄 겁니다. 우리 이경에 이제 곧 박사 과정 이번에 수료했다고 아까 성적표 가져왔죠. 우리 제자가 이화대학교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서 북한학과 이제 박사 과정 이번에 수료했습니다. 좀 이제 논문만 쓰면 돼요. 박수나 한번 쳐주시죠. 제가 빵이라도 사놓고 가. 아까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전부 A로 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늦깎이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여기 와서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제 제자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이현정 박사도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받은 거예요. 원래는 다른 쪽으로 가려고 막 돌다가 석사학위가 2개나 있어요.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다시 박사학위를 끝내서 내가 기분이 제일 좋아. 그래서 학위 받은 날 논문 첫 번째 걸 갖고 왔더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김효석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요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첫 번째 책을 아직 전화왔어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특히 늦깎이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경혜 씨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호응도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게 리스폰스가. 내가 그래서 목소리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경향하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친구 목소리는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의 매력이야. 그리고 자기의 그 특기예요. 근데 그 본성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 그잖아요. 그래야 더 훌륭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고 나중에 교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그건 트레이닝에 의해서 바뀝니다. 우리 여기 센터장 백근기, 그건 전라도 장성.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여기도 저 광주에서 온 우리 저 누구냐 정선이, 그지? 거기보다 더 들어가잖아 쟤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나의 제자가 되면서 강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아나운서들이 가르치는 데 가서 일단 발음을 교정하고 인토네이션을 서울말씨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전국적인 강사가 되려면 전라도에만 있을 거라면 상관없다. 근데 전국적인 강사라면 틀림없이 불필요한 그런
발음 같은 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얘기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가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서울말씨를 거의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몸에 밴 게 조금씩은 있는데 그건 뭐 40년을 살아온 거니까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변신을 했다. 그러나 조금 더 해서 변하도록 애를 써라 이러거든요. 충청도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상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표준말을 꼭 배우란 뜻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그죠? 충청도 분들, 충청도도 있잖아요. 좀 느린 분. 서산. 여기는 홍성.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죠? 저쪽에. 충청도 아니세요? 여기는? 공주. 예,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었어, 이 자식이. 진작 얘기하지, 뭐. 들어오세요. 자,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스피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스캐널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의 아담 스미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의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ommunication for Leadership이라는 책 속에서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에 어느 정도나 전달률이 있는가를 연구 검토를 해봤다. 이게 필드 서베이를. 그게 뭐냐면 같은 학력에, 같은 문화권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끼리 눈과 눈을 대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몇 %가 전달되느냐 요걸 조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학력 수준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에, 그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동시에 앉아서 눈을 쳐다보면서 서로 얘기를 해. 몇 %나 알아듣겠느냐. 네, 우리 이경의 예비 박사 몇 %가 될 것 같아? 그냥 대강 집어 어차피 들리니까. 50%. 수는? 그래. 그 비슷하게 점점 가전 7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황무일 이제 선배님이시죠. 나이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경찰 하시면서 요새 강의를 많이 하세요. 안동 오셨어. 경북 안동. 고성과 안동은 어디가 더 먼 거냐? 고성이 거리상으로 더 멀나? 어쨌든 간에 연세가 드셨어도 지금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제가 황무일 선배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10분 동안 대담을 나눴어요. 방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몇 %를 이해를 했을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몇 %요? 예명할 100%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미스테이크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도 70%밖에 아셨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발전하거든요. 자, 사장이 임원들을 많았어요. 얘들아, 내년도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은 이런 거고, 경영 전략은 이런 거고, 이런 방향으로 뛰어간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자, 돌아가서 각자 부서장들 많았고들 얘기해, 전달해. 그랬더니 뭐 열심히 적고 그래. 쫓아가서 부서장들을 이사가 부장 4명을 많았고 전달하는 거. 지금 김 사장님 말씀을 전달하고 왔다 이 새끼들아. 저거요. 우리는 내년도에 경영 방침이라니까 이 방향으로 간댄다. 알았지? 예스! 가서 빨리 과장들을 많았고 얘기를 해라. 과장이 가서 부장이 가서 야 지금 김 이사가 그러는데 김 사장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게 이렇단다. 과장이 아이들한테 들어와서 4단계를 건너뛰었다. 말이야. 예? 어느 날 사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신입사원 하나가 이런 거 하나 딱 달고 개목걸이 달고 그냥 막 뛰어오는 거야. 이게 사장이 타는데 얼른 가서 같이 타고 올라가려고. 타자마자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딱 보니까 이 신입사원이야. 그래. 자네 어느 부서에 있나? 예, 마케팅 부서에 있는 홍길동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지? 예. 혹시 말이다 자네.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 경영 방침을 전달받은 바 있나?
그랬더니 이놈이 씩씩하게 예서! 어제 바로 과장님한테 따끈따끈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던가 그랬더니 이놈이 얘기를 하는데 사장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얘기한 게 전달이 안 된 거야. 진짜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오류. 분명히 눈 보고 얘기했잖아. 알아들었지? 그랬더니 알아들었대. 알아들었다고 그랬는데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왜? 커뮤니케이션이요. 이렇게 봐도 보시죠.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로 가잖아요. 이 사람 전달하기 전에 이 사람 만약에 여기 C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딱 받아들일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주파수가 이미 안 맞으면 이 사람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때 이미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합니다. 됐죠? 두 번째 오류, 번역을 지가 해. 해석을. 그래가지고 해석된 걸 일로 남겨. 이놈과 이놈이 주파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놈이 또 받아서 또 번역을 해서 또 남겨. 4단계를 지나니까 2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사장이 열받지. 이사회 다시 접합해 개새끼들. 내가 그렇게 어제 얘기했는데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다 적는 것처럼 지랄하더니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이 개새끼들, 이 씨발놈들. 다 적는 왜? 아니, 제가 사장님을 20년 옆에서 보필했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전달이 안 됐어요, 진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싸우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 상대방 내 말 알아들었다고 그랬어. 근데 행동을 달리해. 근데 나중에 와서 뭐야? 했더니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데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A인데 쟤는 A 다시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청중을 놓고 끌어당기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힘든 거지. 1대1은 스피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지, 대화. 그런데 스피치는 1대 수십 명 불특정 다수를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요, SK 있을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제가 얼마나 장난꾼이냐면, 장난꾸러기.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할 때 제 밑에 홍보실이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나하고 공짝이 잘 맞았어요. 우리가 이사회를 하면 40명이 앉습니다. 이사들이 쫙 큰 방에 그냥 뭐 TV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쫙 마이크 하나씩 놓고 있지라더라고. 그냥 기름기 번뜩이는 새끼들이 앉아서 미지를. 근데 사장이 뭘 얘기하면 열심히 적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뭘 적는지 그렇게 궁금했단 말이야. 내가 장난꾸러기 되니까 사장한테 한번 건의를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홍보팀 밑에 있으니까 영상 담당을 불렀어. 아무도 모르게 너 월요일날 아침에 이전에 일요일날 CCTV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전혀 달지도 않았던데요. 그때 다 다룰 수 있냐? 그랬더니 다룰 수 있대요. 회장 명령이니까 뭐 달아봐라. 달았어. 그래가지고 뭐 그날 열심히 회의를 하니까 역시 또 그냥 열심히 좀 받아줬고 뭐야. 그래서 이제 다 회의 끝나고 사장하고 나하고 뭘 판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요걸 그리고 있어요. 예. 됐어요? 어떤 놈은 이러고 그렇게 해도 우리 엑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환장하더라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의 임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밑으로 전달이 제대로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물이 새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사내 방송이고, 사내 TV를 계속 비춰주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훌루 가동하는 거야. 그걸 최대한
누수 현상을 막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개인은. 기업은 그렇게 한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반드시요. 전화로다가 좋은 얘기들 하거나 특히 계약건이나 이런 게 있으시거나 하면 전화상으로 다 됐잖아요. 돌아서서 문자나 이런 걸로 반드시 한번 리컨펌 하세요. 요랬단 얘기죠. 요랬단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 이게 아니고요. 요걸 잘못 들으셨네.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끄떡끄떡 했다. 됐지?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제가 장난스럽게 강의할 때 커뮤니케이션 다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가요. 등산을. 자, 회장이 사장들한테 야 우리 북한산에 한번 가자 이 새끼들아. 예? 사장님들한테 얘기해요. 사장들이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관악산이다. 쫙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 직원이 1000명인데 관악산에 11시에 갔더니 딱 270명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들 왜 안 와? 이 새끼들 전화해봐 그랬잖아. 어떤 새끼 전화했더니 백운산 아닙니까 오늘? 이제라고. 어떤 12시 반 아니에요? 이제라고.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디스토션,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자꾸만 어르신네들이나 올드 제너레이션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들이 지내왔던 것들에 대한 그렇죠? 실수를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 얘 말 다 못 알아들었어. 이거 틀림없이. 그냥 귀에 따갑게 뭐 이런 말과 그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은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반드시 자제분들한테도 야단을 치거나 또는 뭐 교정하라고 했으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문자 같은 걸로 아주 잘 나이스하게 한 번 더 보내면서 감정도 좀 풀어주면서 오늘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주는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몸에 배는 게 좋지. 그럼 조직원들하고도 앞으로 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커뮤니케이션의 디스토션, 왜곡 현상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스피치로 돌아오면 청중을 상대로 하는 왜곡 현상은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 뭐 플락츄레 너무 범위가 넓잖아. 그거를 턱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는 연륜이에요. 진짜 건 연륜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남 앞에 서서 말을 잘하고 떨지 않고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이원종 실장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주 비리비리했어요. 지금도 키가 커서 비리비리하긴 하지만 말도 그냥 제대로 못하고 남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다고. 제 밑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겠다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아주 강의 잘합니다. 제가 봐도 훌륭하게 변했어요. 그때 그거를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남의 눈을 쳐다보면서 상대방한테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구하는 게 지하철에서 샤우팅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를 했지. 그리고 쉬었다가 조금 또 무너져. 그래서 100일을 다시 시켰어요. 지금은 안 하거든요. 정말 아무데 보내도 이제 떨지 않고 강의하는 강사로 스피치를 하는 스피처가 돼 있더라는 거지. 우리 백근기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은요, 훈련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훈련 같은 것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트레이닝 해볼 필요 있어요. 지하철 샤우팅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재밌다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했나? 이원종 실장 일로 들어와 볼까? 이리 와봐. 이렇게 좀 그냥 배란간 시켜버려야 돼. 준비 없이. 각본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 아까 윤아에도 필요하면 다음에 가서 한번 해라, 이 말이야. 해봐. 책 아무거나 들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면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동에 사는 이원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끄럽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부족한 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가 4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 30대 시절 동안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반성하고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제 다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라도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 멋지게 살아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만이 살 길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중 한 분께 그냥 무료로 드리고 내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자신감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따가 책 보라 진짜로. 이렇게 해서 책을 수백 권을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노력을 했어요. 사람은요 참 포텐셜러티, 잠재력이 대단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이고 살아요. 그걸 꺼내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사는 거 멋있게 성공하면서 살겠다 하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나이 이제 60 넘어가면서 제자들 기르는 걸 낙으로 삼고 있는 데가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강의나 또 뭐 세미나 그리고 또 뭐 방송이나 책 쓰고 그죠? 성공역량 제고과정 이런 거 하는 게 수익 사업이 전혀 아니니까 나가서 재밌게 사람들하고 불교 방송도 거의 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 있는 불교 방송 다 내 때를 얘기 들으면서요.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제가 거기서 방송을 하거든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려고 애를 쓰면 사람이 변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금도 바꾸십시오. 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바꿀 필요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미국에 35년 전에 갔어요. 미국 뉴욕 맨하탄이라는 데 딱 오피스가 떨어졌는데 야, 난 한국에서 제법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서 갔거든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막상 맨날 생활을 하는데 이 영어 안 떨어져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눅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한다 생각한 게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장충체육관이라는 게 34번가 번화가 있어요. 우리 건물이 그 옆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옆에 펜스테이션이라고 한 60층짜리 건물에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제가 거기서 샤우팅을 시작을 했다. 한국말로. 못 알아듣던 새끼들 뭐 상관없다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내가 미국에 왔는데 이 개새끼들아 이게 지금 말이 잘 안 돼요 이 씨발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미국 친한 새끼는 이제 넥타이는 딱 메고 오니까 나중에 한 달 지난 때부터 영어로 하기 시작해요. I'm from Korea, sir. Ladies and gentlemen. 그러니까 트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 애들하고 얘기할 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100일 정도 해봤어. 내가 제자를 키울 때 자신감 없어? 그럼 샤우팅해. 샤우팅해. 어디서? 지하철. 거기서 어떻게 해? 해봐. 처음이 힘들어요. 가서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지나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겁내냐 말이야. 지나갈 사람 아니야. 오늘 보면 아닌데 뭘. 난 1000만 명 중에 잠깐 보는 건데 뭘 그래. 자신감 갖도록 해보자. 해서 이렇게들 길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appearance, voice, 자신감까지 얘기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번째로 순서가 밀리는 이유가 실력은 좋은데 AV 아까 얘기한 그게 떨어지면 다 말짱 꽝이에요. 실력은 오히려 네 번째로 그때부터 강력히 자기 실력을 그 분야에서 길러야 돼요. 한마디 말이 핵폭탄보다도 무섭게 사람들을 움직이거든요. 대단한 힘이에요. 아셨어요? 그때 자기의 그 힘을 길러내는 요소가 두 가지거든요. 그 하나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아주 그냥 딱 찌르는 전문성. 자기가 파는 물건이나 이런 거 자신이 없어. 상대방한테 뭐 딜이 그냥 가만히 서로 지랄해봐야 소용없어요. 딱 갖고 있는 걸 그냥 침으로 찔러듯이 팍 찔러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바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인격 수양이 되어 있는 게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사실은. 전문성 플러스 인격입니다. 인격이 녹아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요, 방송 시작하면서 한 15년 됐고요. 그 전에 저도 뭐 회사 생활했잖아요. 옛날을 돌이켜보면 회사 내에서 후배 사원들한테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꼭 나갔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가르치러.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국에 위에 올라가 있는 강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어. 내 회사를 그만두면서 내 갈 길을 찾기 시작했을 때, 내 멘토 되는 분하고 한국에 나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한테 가서 상의를 했어. 난 뭘 했으면 좋겠냐. 개인사업, 또 내가 홍보주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뭐 이제 그런 PR 회사, 아니면 대기업의 다른 회사로다가 CEO가 됐던 중소기업의 CEO나 부회장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 여러 가지 방법. 또 하나는 학교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산업교육이라는 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해요.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선택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본인이 아는 데서만 선택하잖아.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한 양반이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이제 올해 명예 이제 정년되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조동성 박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퍼스널하게 아주 자주 얘기한 컨설팅도 하고 같이 나보다 한 7, 8살 위인데 전 선배예요. 그랬더니 탁 그러는 거야. 이 박사님은 학교에 가서 그냥 짱은 못 박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 그냥 자기처럼 학교에 짱 박으면서 교수하라면 못할 사람 같다 이 말이야. 맞는 얘기거든. 답답해서 못해는. 그러니까요. 미국처럼 겸임교수 제도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고 산업교육을 해보지 그러세요. 그래. 산업교육이라는 단어 그때 처음 들었어. 15, 16년 전에. 어떤 의미에서 회사 생활을 했으니 관심이 없어요. 그걸 인더스트리얼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산업교육. 이게 앞으로 선진국 가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옛날을 돌이켜보니까 미국에서 35, 6년 전에 공부하고 미국에 있는데 모든 세미나를 다닐 때 보면 전부 조찬. 저녁에 무슨 세미나. 이런 걸 그냥 전국에서 다 하는 거야. 우리 그때 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아침엔 해장국 먹을 시간이지. 이게 무슨 세미나가 뭐야. 그러니까 선진국을 가게 되면 사람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이 풀가동된다 이 말이야.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아는 윤은기 박사가 자기 제자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냐. 그러는데 새로운 길인 걸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문에 발을 내가 집어넣은 게 2000년도부터니까 딱 15년 됐어요. 그리고 나서 6년 만에 정상에 올라갔지. 대한민국에서 강의업계 6년 정도 되니까 내가 강의업계 보니 거의 탑에 와 있더라고. 왜 그랬는가 하는 걸 돌이켜본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봤다고. 어피어런스, 보이스 트레이닝, 공부, 그리고 나머지 인격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최근에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50 넘어서부터.
근데 어쨌든 인격 이런 것들도 다 합쳐지게 되면 철옹성이 돼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던 강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동국대학교에 계시던 분인데 돌아가셨죠, 일찍. 양주동 박사라고. 욕쟁이. 나 그 사람 벤치마킹한 거 욕하는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시원해. 이야, 방송에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 있네. 돌 김용옥 씨보다 더 하니까. 아, 그냥 해박한데 동양 철학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못생겼어요. 이빨들이 한데 그냥 씹어제끼는데 내 속으로 이야 멋있다. 나 이 다음에 만약에 강의하면 저렇게 욕하는 강의 해야지. 이렇게 내 생각을 했지. 어느 시점에 자기의 롤 모델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겁니다. 만약 이런 분야를 가지고 싶은 분 있으면요, 롤 모델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롤 모델을 잡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마 성공 확률이 3배 가까이 빠를 겁니다. 혼자서 기름을 막 쫓아다니지 말고 같은 선배들이 갔던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쉽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력을 다 길러도록 연마를 해야 돼요. 책을 더 읽고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만한 땅에서 내가 여기 땅에 서가지고 삽질을 시작했어요. 요 안에서만 삽질을 하라고 그러면 기껏해야 요 안에서 쓴 자리에서 해봐야 1m 이상을 못 파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5m, 10m를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이렇게 파들어가야 돼.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자주 가서 듣고 좋은 책이 있으면 항상 끼고 다니고 요새 오디오북 전망 와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강의도 100몇십 개가 있고 5,0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인데 다 열심히 들으세요. 폭을 넓히셔야 돼. 그래야 깊이 팔 수 있어요. 쫙. 근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막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려면 넓게 팔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인격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야, 내가 참 무례했구나. 사람들한테 너무 건방졌었구나.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SK는 3대 그룹 아니에요. 38에 중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한 거예요. 애가 애기야 애기. 지금 생각하면 제가 42살에 대표해서 사장을 했단 말이에요. 관계사 대표 이미지네이션이. 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사를 했는데도 제일 중요한 직책인 기획조정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회장하고 맨날 마주 앉는 얘기예요. 사장 회장하고. 간땡이가 보지. 간이 막 푼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의 사장 부사장이 난 이사인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들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해예요. 그거는 저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을 회장을 본 거지 이영곤이를 본 게 아니었거든. 근데 난 그게 이영곤이 실력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한번 굉장히 심한 자극을 받고 회장이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44살인가에 회사 그만둬요. 그래서 갈 길을 결정하다가 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정상에 다시 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구나. 그걸 오래 유지하려면 바로 인격입니다. 사람의 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품질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잠시는 사람들을 서로 농락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오래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따라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난 지금도 양주동 박사 이렇게 하면 그 양반이 지금 제 나이가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아유, 정말 해박했어. 다 혀를 내돌렸으니까 그냥 욕 섞어가면서 그냥 하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예? 근데 나중에 그 양반이 명이 짧아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큰 한국의 국보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었으니까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 철학과 양주동 박사.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나 이 다음에 저 사람처럼 돼보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저 사람보다 좀 얼굴이 조금 더 좀 나야 되겠다. 그분은 너무 마음대로 생겼거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목소리도 뭐 발음도 안 좋아요. 근데 그 시대엔 그게 먹혔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새는 뭐 나이스하게 젊은 사람들이 탁 끌려 들어오잖아. 절대로 설득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정리하면 A. appearance. 남 앞에 쓰실 때는 의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V. 목소리를 가다듬도록 애를 써라.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력, 전문성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인격을 함양하는 작업을 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스피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무슨 킹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을 현란하게 했던 것보다도 압축된 지식을 상대방들한테 그냥 대포 쏘듯이 빡 때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머 센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세계적인 명사로 가져오게 만들지 않나. 근데 존 F 케네디 얘기는 가끔 우리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이 아주 젊었을 때 40대 대통령이 처음 나왔어요. 미국에서. 정통 가문이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첫 번째 파티를 한 거예요. 각계 총수들을 최고는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밥 호프라고. 호프, 맥주집 호프 말고 밥 호프라는 양반이 최고의 코미디언입니다. 미국에. 그 양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밥 호프는 그야말로 일반 가정에서 그냥 막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존 F 케네디는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으로 길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케네디가가 엄청나요. 미국에서. 제클린이 거기다 오나시스하고 결혼하고 한문도 읽고 그러는 게 케네디가가 엄청나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4명이 나왔으니까. 가문에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여긴 그 가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마이크가 돌아가는데 그 말 잘하는 밥 호프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존 F 케네디 앞이라 어떻게 됐어? 얼었어.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못하고 그러는 게 벌벌벌벌 기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딱 쳐다보고 있다. 기가 막힌 명언을 했어. 이거는 훈련과 지식과 인격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유머거든. 유머도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한다. 이렇게. 마이크를 잠깐 빼서 쓰지 않아, 케네디가. 바호프가 뚱뚱하신 분이거든요. Excuse me, sir. 하고 자기가 잠깐 가져와서 뭐라 했느냐? 나는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politics. 나는 정치의 미국의 대통령이고 He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medy world. 이 사람은 코미디 월드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So, 이게 중요해. We are the same. 우린 같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때는 TV가 별로 없을 때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거야. 그게 존 F 케네디가 국민들을 꺾는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재현이 알아들었어? 에? 우리는 같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딱 넘기니까 밥 호프가 슬슬슬 코미디가 풀리기 시작해서 연회장이 그냥 웃음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내가 유나의 양이 여기 들어와서 얘기할 때 그래서
식구들이니까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하라지만 들어갈 때 추모하는 장소가 떨려 안 떨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해서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게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 말고 좀 큰 강의를 잘하잖아요. 1000명, 2000명. 그냥 이야 집어던지고 그냥 바이바이. 사람들이 다 멍 때려가지고, 그죠? 내가 드라이브를 한 90분 광야를 와 몰다가 마지막에 팍 집어던져야 된다. 깨! 그거는 트레이닝에 의해서 시간이 해결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저도 지금 끼가 있는 녀석이 15년째 한 거니까 끼가 꽤 있었나 봐요, 제가 방송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 A, V, 그 다음에 실력, 그리고 인격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해라. 우리 여기 고모숙 사장이 제 제자 중에 하나지만 저는 말을 자꾸만 어눌해서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늘 가리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눌해서 죽겠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말만 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상대방 눈 쳐다보면서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지 현란한 언어의 구사가 최고는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열심히들 다 같이 전진들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4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오신 김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제 강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봐. 해봐야죠.